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. 가평군 자라섬 선착장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정 건설사가 계속 공사를 따낸 걸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맞아요. 그래서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핵심을 좀 파헤쳐 보면서 당신이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뭐랄까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? 아니면 지역 건설업계 말처럼 뭔가 의도적인 특혜가 있었던 걸까요? 자,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보죠. 가평군 자라섬 남도 선착장 근처인데요. 작년 9월하고 올해 4월 이렇게 두 번 준설 공사가 있었어요. 네, 두 번 있었죠. 근데 이 두 공사 모두 W건설이라는 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. 그것도 수혜 계약으로요. 아, 수혜 계약. 보통 이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일 때 입찰 없이 특정 업체랑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죠. 네, 맞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쪼개기 발주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. 쪼개기 발주요? 네, 각 공사 금액은 2천만 원이 안 됐어요. 그런데 이걸 합치면 약 3,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아, 그럼 이제 공개 입찰 대상 금액이네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지역 건설업체 대표 H씨 같은 분들은 가평군이 W건설한테 일감을 주려고 일부러 하나의 공사를 두 개로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요? 네. 뭐랄까 큰 공사 하나로 하면 경쟁 입찰해야 되니까 일부러 작게 두 번으로 나눠서 수혜 계약으로 준 거다. 이런 의심이죠. 이게 사실이면 명백히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HC 주장만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. 물론 가평군 입장도 있습니다. 아, 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? 계약팀장 여명란 씨 인터뷰가 있는데 계약 정보 시스템에 사전에 공지를 다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. 아, 공고는 했다. 네, 법적 요건은 갖췄다 이거죠. 음, 하지만 HC는 또 바로 반박을 해요. 어떻게 반박하죠? 수혜 계약이라는 게 그 시스템 공고랑은 좀 별개로 실제로는 담당 부서랑 계약팀 선에서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, 관행처럼? 네.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공고를 봐도 뭐 사실상 참여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다. 공정한 경쟁 자체가 좀 힘든 구조다. 이런 지적이죠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좀 시선을 끄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? 네, 작년에 자라섬 보행교 공사 때 하도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때 Y건설이라는 업체가 배제됐는데 그 배경에 W건설 대표가 포함된 소위 7인방 모임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. 아, 그 7인방 이야기? 네, 그래서 법원이 가평군한테 업체 변경 사유를 공개하라고 명령까지 했었고요. Y건설 측은 그 모임의 영향력을 계속 주장했었죠. 그 모임 자체는 뭐 해체됐다고는 하는데도. 여전히 W건설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독식한다는 불만은 계속 나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물론 수혜계약 제도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필요할 때도 있죠. 네. 신속하게 행정 처리해야 하거나 진짜 소규모 사업일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분명 필요한 제도인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계속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쪼개기 발주 의혹이 나오고 또 하필 그 업체가 과거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건 좀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네. 기사에 나온 주민 J씨 인터뷰처럼 결국은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공사인데 모든 업체에게 좀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해 보입니다. 네, 공정성이 중요하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가평군 자라섬 선착장 준설 공사를 두고 W건설에 대한 수뢰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. 네. 핵심 쟁점은 역시 공개 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를 의도적으로 나눴는지, 즉 쪼개기 발주 여부입니다. 그렇죠. 가평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업계의 불신이나 과거 유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고요. 네.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불신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? 뭐 이런 고민이죠. 맞아요. 효율성과 공정성.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네, 늘 부딪히는 문제죠. 네.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
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의 공공계약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혹시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나 좀 불공정한 관행 같은 건 없을까요? 진정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